네, 화면 세팅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KB 시계열인데요. 이번 주는 또 매매 쪽에 지금 상승 지역이 없고, 자, 매매 쪽 하락 지역, 용인, 처인구, 성남 중원구, 대구 남구, 동두천, 인천 연수구, 수원 장안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부산 해운대구, 일산 서구, 네. 인천 쪽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보여요. 연수구, 부평구, 서구, 네. 인천이 지금 하락이 상황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대구와 부산 제외하고는 대부분 또 수도권, 아직도 수도권이 하락이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가격 쪽에서는 강릉과 안동이 이렇게 0.01% 그리고 안동이 0.0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약간 뭔가 오류인가 싶은 이렇게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숫자가 같은데 그래프는 좀 다르고 여기 보면 상승률 어쨌든 누적 부분에 안동이 0.01%로 들어와 있으면 강릉도 들어오고 전세는 앞에서 상승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하나씩은 여기 더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누적분 쪽 이 작업이랑 여기 작업에 뭔가 조금 이상이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우선 그래프랑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 상승 지역으로 0.01의 강릉과 안동이 나타났다. 근데 0.01이면 사실은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기는 해가지고 상승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 0 이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승 지역으로 나왔을 테니까 강릉과 안동이 이번 주에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락 지역을 또 보면 대구, 남구. 자, 대구 남구는 매매 쪽에서도 3위, 전세에서 1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동두천도 매매 쪽 상황, 전세 상황 다 안 좋고, 자, 계속 우리 보고 있었던 과천이 지금 전세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부산 동구, 일산 서구, 일산 서구도 매매 전세에 같이 다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작구와 광진구, 그 다음에 인천 연수구, 또 인천 연수구도 매매 전세. 여기 보면 그래서 겹치는 곳들이 하나가 안 좋으면 매매 전세가 다 안 좋을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마포구, 대전 중구, 네 이렇게 이번 주는 인천 쪽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구나. 그리고 대구 남구 쪽이 전세 매매 쪽 상황 다 좋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뒤에 매매 증감으로 넘어가서 자, 지난주에 전국이 마이너스 0.2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27. 지난주랑 이번 주가 같아요. 근데 서울은 마이너스 0.23이 마이너스 0.3으로 조금 지난주보다는 조금 안 좋고 자, 서울에서는 지금 동작구 쪽 상황이 제일 안 좋고 광진구하고 강북구.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위에 보면 막 1%대로 하락을 이렇게 하곤 했거든요. 근데 수치 자체가 약간 이제 조금 내려가기는 했어도 그래도 0.63, 0.72도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부산은 마이너스 0.25 조금 좋아졌나 했는데 다시 마이너스 0.33으로 좀 내려갔고 자 이번에 그래서 지금 해운대 쪽 상황이 좋지 않고 부산 금정구 쪽
제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대구 쪽, 대구 쪽은 마이너스 0.35가 마이너스 0.31 정도로 대구에서는 남구, 자, 인천. 인천은 지금 전국 다른 지역들은 약간 보합이거나 아니 그러니까는 그 지난주와 같은 수치 정도거나 하는데 인천이 0.47이 0.56이 되도록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연수구 쪽 마이너스 0.8, 인천 부평구 마이너스 0.77, 네. 광주는 지난주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마이너스 0.19. 자, 대전도 마이너스 0.32가 마이너스 0.24. 자, 울산 마이너스 0.27이 마이너스 0.12. 그리고 지난주에 상당히 괜찮아 보였던 세종은 마이너스 0.02. 거의 0에 가까울 뻔 했는데 다시 조금 마이너스 0.09로 그 다음에 경기도 마이너스 0.38이 마이너스 0.36으로 자, 경기도에서는 중원구 좋지 않고 일산 서구 그 다음에 과천 용인 처인구 그 다음에 동두천시 이런 식으로 색이 조금 진한 부분들이 계속 보이고요. 자, 강원도는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0.09가 마이너스 0.07까지 그 다음에 충북이 마이너스 0.31에서 마이너스 0.23 충남은 지난주랑 똑같이 마이너스 0.04 그리고 전라북도는 마이너스 0.13이 마이너스 0.10으로 그리고 전라남도 쪽도 마이너스 0.13이 마이너스 0.07 자, 경북 마이너스 0.09 마이너스 0.05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 충북 뭐 아니 그러니까 충남,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북 이런 지역들은 지금 수치가 많이 낮거든요. 그리고 색도 진한 색은 거의 보이지 않고 경북에서는 이번 주에 색이 칠해진 게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경남에서도 마이너스 0.14 제주는 마이너스 0.37이 마이너스 0.55 제주 쪽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쪽이고요. 네. 자,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 쪽을 제외하고 다른 기타 도에서는 조금 상황들이 호전되고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자, 전세도 간단하게 볼게요. 자, 전세 상황 지난주와 또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0.32가 0.32로. 서울은 0.40이 마이너스 0.45 정도로. 부산은 지난보다 0.1 정도 높아졌고, 대구는 0.53이 0.48 정도. 인천은 매매 쪽보다는 그래 전세 쪽 상황이 조금 나서 마이너스 0.41이 0.39. 광주 마이너스 0.10이 마이너스 0.12. 대전은 지난주랑 똑같고 중구 쪽 색이 굉장히 진하게 칠해져 있네요. 대전 중구. 그 다음에 울산 쪽 상황 조금씩 좋아졌나? 마이너스 0.24가 마이너스 0.17. 그 다음에 세종은 지난주에 전세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조금 더 상황은 안 좋아 보이고요. 마이너스 0.05가 마이너스 0.17까지. 그리고 경기도는 마이너스 0.43이 마이너스 0.38.
그리고 또 강원도부터 보면 강원도는 마이너스 0.08, 그 다음에 충북 마이너스 0.19, 충남이 마이너스 0.26, 그 다음에 전라북도 마이너스 0.22, 전라남도 마이너스 0.18, 경북 마이너스 0.08, 경남 마이너스 0.15,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제주가 마이너스 0.22. 이렇게 지금 전세와 매매 쪽 상황을 써봤고요. 자,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는 따로 보시고, 여기 보면 매수 매도 지수가 있는데요. 매수 매도 지수를 봤을 때 전국 기준으로 지금 현재 이번 주가 22.7, 여기 보시면 아래 이제 혹시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뭐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 시계열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다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100보다 플러스 되어 있으면 매수자가 많고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현재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기는 하지만 계속 숫자가 낮아지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매수 우위 지수가 지난주보다 2.7 정도 올라간 22.7이고요. 제가 미리 색을 칠해놓은 부분들은 전국 기준보다 조금 높은 곳들. 네. 그래서 전국이 22.7인데 전국보다 지금 높은 곳은 어디냐면 서울 24.4, 그 다음에 서울 중에서 강남 쪽이 조금 더 매수 우위 지수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광역시 쪽은 다 상황이 다 기본보다 다 아직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세종시가 지난주에 52.3까지 갔다가 44.2로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꽤 높은 수치이긴 하고, 자, 오늘 아까 전에 계속 보고 있는데 강원도는 거의 이제 하락 상황보다는 그냥 고압 정도 보이는데 강원도는 37.6이 58.5. 실제로 아마 강원도 임장 가거나 해서 보면은 부동산 들어가서 보면은 거래가 제법 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충북이 27.3, 충남 26.1, 전라북도 28.7, 남도 28.4, 경북 31.9.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매매 쪽 지금 그 증감 상황에서 봤을 때도 수도권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 쪽 상황은 다 좋지 않은데 나머지 이제 기타 도에서는 조금씩 수치들이 기평균 이상으로 올라온 곳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제주도를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기본 수치보다는 다 높고요. 그리고 강원도 쪽이 가장 높고 제주도, 아니 그러니까 세종시, 강원도와 세종시가 지금 현재 매수 이런 우위 지수에서는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 매수 매도자 동향에서. 자, 전세 잠시요. 자, 전세 수급 상황에서는 전세 지수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지금 70까지 전세 수급 지수가 와 있는 상태고요. 70 이상인 곳들 보면 울산이 전체 상황이 70 이상 기본 평균보다 좀 높고 그 다음에 강원도는 110이에요. 전세는 완전히 그냥 평균보다 더 상황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 자, 충북도 119, 충남은 거의 100에 가깝게 96 정도, 전라북도 108, 전라남도 107,
경상북도, 경상남도, 기타 지방까지는 전부 지금 100이 넘는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 네, 앞에 수치들하고 마찬가지로 제주 쪽은 상황이 좋지 않고 56.4. 네. 전국이 항상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조금씩 자연스럽게 좀 보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주간 시계열 부분 살펴봤고, 통계표, 자, 서울 광진구 쪽은 지금 자양동, 광장동에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고, 그간 상승폭이 컸던 한강 조망권 단지들도 하락했다. 규제 완화 이후로 매수 분위기가 소폭 늘었으나 매도 호가와 매수자의 기대 가격에 격차가 있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시계를 보면서 많이 봤던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가끔 근데 제가 이제 임장을 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다가 보면 이제 강남을 이렇게 임장을 가셔서 보면 사람들이 약간 가끔 보면 착각을 하실 때가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강남 아파트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강남 아파트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다 갖고 싶죠. 지도상으로 잠깐만 이렇게 보면 잠시만요. 네, 이렇게 지도를 보잖아요. 강남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쭉 많이 있고 서초 쪽으로 가도 많이 있고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임장을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이쪽에 잠실 쪽을 가서 이제 많이 보여드리고 같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왔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강남 한강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문제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실이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이쪽은 북쪽이잖아. 한강을 바라보게 되면은 북쪽이잖아요. 북향으로 거실 창을 내는 경우들은 사실은 많지 않고 가끔 특이한 아파트들이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향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방향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한강뷰가 훨씬 더 좋은 거지 사실은. 북쪽에 있는 한강을 바라보는 아파트들은 이쪽은 진짜 이쪽 방향이 남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거실 창이 이쪽으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향으로 봤을 때 한강을 나는 만약에 갖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가 좋을 수 있다. 여기는 저기 주방창이라거나 아니면 작은 방 정도 창이 이렇게 나 있는 경우들이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또 창을 이렇게 전면으로 이렇게 뷰가 좋고 이런 게 굉장히 강점이 되니까 한강변에 있는 오피스텔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 사진에 보면 이렇게 향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저기 광진구와 자양동 이쪽 광진구 쪽에 있는 한강 조망권 단지들 이게 얼마나 좋겠냐고. 제 뷰도 진짜 멋있고 거기다가 강남을 이렇게 바라보고 막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지들의 상승폭이 엄청 컸었는데 여기들도 하락을 했다. 자, 규제 완화 이후에 매수 문의가 소폭 늘었는데 매도 호가와 매수자의 기대 가격이 격차가 커서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부로고 급격한 하락세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매수세는 약한 편이고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수요자들 또한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 중. 아직 더 떨어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관망 중이고, 용인 처인구 지금 1872세대의 용인 명지대 서희 스타일리스가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될 예정이라 인근 구축 아파트들의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약세입니다. 자, 인천 연수구. 우리 이제 맨날 지금 몇 개월째 보시는 분들은 인천 상황 계속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봐가지고 인천 전역이 지금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이따가 전국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인천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드릴게요. 인천 전역의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 그래서 송도도 25년까지 새 아파트의 입주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대요. 줄줄이 예정. 25년까지. 새집 입주를 위해 집주인들이 기존 주택을 급매로라도 처분하고 있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 송도 지금 입주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 집도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내 거 지금 막 급매로 팔고 여기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 전체가 다 그냥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신축이고 구축이고 뭐 그러다가 계속 줄줄이 예정이 돼 있고. 자, 대구 남구 작년에 12월부터 입주한 봉덕동, 봉덕 2차 화성 파크드림 499세대 이어서 또 411세대가 3월 말에 또 입주할 예정으로 구축 아파트의 거래는 매우 한산하다. 싼 새 아파트가 있는데 구축을 왜 가냐고. 그렇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자, 공주. 급매 위주의 매수 문의가 간혹 있지만 세종과 계룡 등 공주와 인접한 충남 지역이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라 이쪽 지금 충남도 입주 물량이 많대요.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지켜보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자, 서울 전세 성동구 지금 성동구 성수동에 장미 아파트 이주의 영향으로 저가 전세 물건은 조금씩 소진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요 대비 전세 물량 많은 편이다. 이번 주 옥수동과 응봉동의 구축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성수동에 있는 장미 아파트의 이주 영향으로 저가 물건이 소진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성수동에 장미 아파트라는 곳이 재건축을 지금 하나 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이주를 시작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동네에 있는 어딘가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애들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보통 여기서 다니는 게 편하실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가 한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근처에 있는 전세가 동이 나요. 일시적으로. 그 이제 이주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여기 저가 물건들이 다 소진이 되고 있어. 근데 또 정상적인 거 말고 저가 전세 물건이 소진이 되고 있대. 이분들이 원래 장미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이 전부 다 집주인들 아닐 수 있죠. 그죠? 전세 사시던 분들 이런 분들 막 있을 거잖아. 근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주비를 받고 움직이긴 하긴 하지만 되게 넉넉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러긴 또 힘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전세 물건들 소진이 되고 근데도 전반적으로는 수요 대비해서 전세 물량 아직 많은 편이고 하니까 수지는 되고 있지만 구축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뭐 하나만 확인 좀 잠깐만 해보고요. 저희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임장을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보려고 했냐면 지금 장미 아파트 세대수를 보려고 한 거거든요. 장미 아파트는 세대수가 적은 곳이에요. 이러니까
많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지. 지금 173세대짜리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1000세대짜리가 이주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 근처 난리 나요, 난리 나. 여기 이제 173세대가 이주를 해도 옆에 있는 전세 물건들을 지금 소진을 조금씩 시키고 있는데 대개 대단지들 한 번씩 이렇게 재건축하거나 이주 시작을 하면 막 시장이 엄청 들썩들썩 하거든요. 자, 우리 이제 임장 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요새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 그쵸? 막 아파트 이름 별별 막 희한하게 지어가지고서 길어가지고 막 헷갈려 죽겠고 뭐 온갖 좋은 거 이름 다 붙이잖아요. 근데 옛날 아파트들이 지금 얼마나 심플해. 장미, 목화, 현대 이런 식으로 띡,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 분이 그 질문을 한 거야. 나중에 혹시 이름을 다시 이렇게 짓는 날이 올까요? 새 아파트 이름들을 장미 아파트 이렇게 짓는 날이 오겠냐라고 한 분이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잘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름으로 짓기가 그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서울 동작구 흑석 리버파크자이 1772세대가 입주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급전세, 보증금 낮은 월세 물건들만 조금씩 거래되고 있다. 완전한 임차인 우위 시장이라 임차인들 요구 조건 다 맞춰서 계약하고 있대요. 임차인들이 중문 안 해주면 안 들어가. 그러면 중문 달아주고 에어컨 해주세요. 그러면은 방방마다 에어컨 다 달아주고 한성 코트 뭐 줄눈 이런 거 다 해주세요. 그러면은 막 다 해줘야 돼. 해주고 이제 임차인들이 날짜 바꿔달라고 하면 뭐 날짜도 맞춰주고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 맞춰서 계약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동두천 저가 단지가 많아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지역으로 기존 전세입자들이 만기 때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저렴한 월세나 전세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인천 서구 수리가 잘 된 물건들 위주로 인테리어 싹한 거 이런 것들 위주로는 전세 거래가 늘고 있지만 검단 신도시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아서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다. 부산 동구 5월부터 범일동 난리 났죠. 여기 지금 20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부산 범일동에 두산 위브더 제니스 하버시티 2040세대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인근 지역 전세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사 수요가 없어 물량이 소화되지 못하고 쌓이고 있다. 항상 이게 문제예요. 새로 입주를 앞두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옆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사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아직 못 채웠는데 이 옆 지역에 있는 전세들은 더 안 맞춰지겠죠. 연쇄적으로. 그러면 또 그거보다 더 하위 지역에 있는 애들은 또 여기로 이사가 쉽게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옆으로 더 가격이 저렴한 애들도 다 피해를 보거든요. 시기가 이렇게 되면 세대수가 이거 꽤 커가지고 더구나 한동안 이제 부산 동구 어렵겠네요. 자, 전주 덕진구 4월 말부터 입주하는 송천동 2가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614세대의 영향으로 물량도 다소 여유 있는 편이고 수요자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찾고 있어서 전세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 지금 주간 통계표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자, 보도자료는 간단하게 볼게요. 자, 앞에서 왜냐하면 다 지금 전세 매매랑 다 지수들 살펴본 거니까 대표적으로 큰 것들 몇 개만 보고 그래프 쪽 보고 전국 아파트 매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27, 전세 마이너스 0.32 하락을 했고요. 지금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0 아래니까 아직도 하락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계속 내려가지는 않고, 요 안에서, 이게 이제 저번에 제파시님이 표현을 한 걸로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정도 만약에 네모 박스 안에 있으면 박스 밑으로 확 내려가지 않고 그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조금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지난주랑 같으니까 이렇게 같은 선으로 표현이 됐고요. 수도권은 조금 내려갔고. 자, 전국에서 매매 가격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인천과 제주,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한 것은 동작과 광진구, 경기 인천에서는 용인, 처인구, 성남, 중원구 쪽이 안 좋고요. 전세도 엄청 하락을 많이 했다가 하락 수치는 조금 완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0 아래선에 있다. 언젠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 오겠죠. 전국 시도별 아파트 전세, 대구와 서울이 지금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전세,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 지금 동작구, 광진구, 전세는 좋지 않고, 경기도에서는 동두천과 과천, 매수 매도자 우위 상황은 조금 수치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침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네. 대략 지금 KBC 계열 빠르게 이렇게 훑어봤고요. 나 처음 보는 거라 가지고서는 아우 어려워 죽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꾸준히 계속 보셔야 돼요. 네, 꾸준히 보셔야 되고, 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히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꾸준히 보는 거. 우리 방에 KBC 계열 공부를 해보겠다고 들어와 있는 분이 567명이에요. 네. 이거를 들어보고 싶으니까 이 방에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KBC 계열을 듣겠다고. 그죠? 근데 지금 99명. 이것도 엄청 많은 숫자예요. 사실은 새벽 5시에 99명이 강의를 듣는 거는 말도 안 되게 진짜 열심히 막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저희 임장 가가지고 그 질문을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임장을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쵸? 그리고 또 KBC 계열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죠. 왜 이거 계속 봐야 되는지 모르겠고, 책 왜 계속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거기다가 자기 개발을 계속 하라고 계속 할 때요. 결국에는 꾸준히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체력이 좋지 않으면 이 새벽에 못 일어나잖아.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잠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되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이 마음이 막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잠을 지금 자는 게 아니고 체력이 못 이겨서 잠을 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꾸준히 해야 되잖아. 우리 되게 공부를 오래오래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결국 연결되다 보면은 막 체력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몇 개월, 1년 혹은 3년 계속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달라지는 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나오고 여러분들이 KBC 계열 지금 저랑 같이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계속 보셔서 작년 7월부터 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작년 7월부터 계속 보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임장 가거나 해도 예전보다 훨씬 보이는 게 많고 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거든요. 우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저 사람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알아들리고
하실 수 있는데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좀 꾸준히. 그냥 피곤하고 해도 전곡을 누가 그냥 루틴으로 만들어서 읽어주기만 해도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내가 찾아서 보면 가장 좋아. 이제 가끔 보면은 금요일 날 먼저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먼저 자료 다운 받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다 봤어. 근데 월요일 날 또 봐. 그러면은 그분은 훨씬 기억이 많이 남겠죠. 근데 그 정도 만약에 아니어도 이거라도 꾸준히. 오늘 몇 가지 단어가 계속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부동산 지인으로 해가지고 전국 지금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